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입니다. 오늘은 리노잇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참여형 수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리노잇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선생님들께서 요새 많이 활용하시는 패들릿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가장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구글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연동되어 있는 계정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내 캔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작업해 주신 어떠한 캔버스가 보이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최근 업데이트된 캔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생성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공개 캔버스 그리고 최근 본 캔버스가 있는데 제가 살펴본 캔버스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제작되어 있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캔버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리노잇이라고 하는 사이트 활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캔버스 탭에서 캔버스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캔버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캔버스 이름을 설정하고 배경, 사용 방법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름을 연습이라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캔버스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리노잇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처럼 문의가 없는 형태의 배경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를 활용하신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진 파일의 용량이 10MB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용량이 큰 사진은 올라가지 않고 가벼운 사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의 없음을 클릭하고 회색 배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캔버스 사용법, 공개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혼자서 사용하기를 누르면은 제작자 혼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제작은 저 혼자 할 수 있지만 제가 제작한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메모장을 붙일 수 있게 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메모장을 붙일 수 있게 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아래쪽에 상세라고 하는 세팅 값이 있는데요. 메모장이 떼어지면 알리기, 캔버스바에 표시하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이 리노잇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메모장을 붙일 수 있게 해주시려면은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익명으로 메모장 부착을 허용하기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붙어있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리노잇에 가입한 다음에 이 메모장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캔버스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세팅해 두었던 회색 배경 화면에 어떠한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가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어떤 영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박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당겨가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메모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실질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포스트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중앙에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쪽에 메모장 붙이기 버튼을 눌러 주신다면은 다음처럼 포스트잇이 하나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잇은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대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저기 이동해 가면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의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회전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지금 앞정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앞정을 붙이면은 메모장이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창이 뜨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메모장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붙이기 눌러주시면은 이 메모장은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고, 지금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모장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를 다시 봐주시면은 방금은 아무런 자료가 없었지만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과 초록색 메모장을 붙여 놓은 게 다음과 같은 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장이 없는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끌어내린다면은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죠. 다시 마우스 커서를 잡아당겨서 위로 올려주시면은 다음처럼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생들과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선 이 메모장의 아래쪽 보시면은 편집, 마감일, 메모장 보내기, 캔버스에 복사하기, 떼어내기 등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보시다가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떼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시 포스트잇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래쪽에 글꼴이라던가 아이콘, 마감일, 비공개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다시 이렇게 포스트잇의 색상을 바꾸어 줄 수도 있고, 글꼴을 조금 더 크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글자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음처럼 포스트잇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스트잇에 많은 내용이 담긴다 하면은 자동으로 포스트잇의 크기가 조절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을 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이 화살표를 쭉 잡아당겨 주시면은 다음처럼 메모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글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보시면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제가 작게 올릴 것인지, 중간 크기로 올릴 것인지, 크게 올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파일 또 선택하신 다음에 괜찮은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용량이 큰 경우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메가 미만으로 작업을 해주셔서 메모장에 붙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처럼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도 이렇게 URL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클릭해 주시면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한글 파일이라던가 다양한 문서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고, 아래쪽에다 그 자료가 어떠한 자료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활용한 수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리노잇의 장점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이러한 메모장들을 움직이고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얼마든지 원하실 때마다 이러한 메모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처럼 이 리노잇 사이트의 URL과 썸네일, 삽입할 수 있는 HTML 코드까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이런 HTML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과학연구라고 하는 과목에서 과학연구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올려주세요와 같은 설명을 초록색 포스트잇에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사진을 올리고 사진 아래쪽에는 설명을 달고 사진
설명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없지만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또 업로드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사진을 옮겨가면서 주제별로 어떤 묶음을 도출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자료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홈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제작했던 연습이라고 하는 캔버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연습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처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이트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마련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